점인 시각. 그래서 이건 하나만 얘기할게요. 계속 그 이태원 참사에 대한 좌익 파쇼 음모론이 그러면 저런 식으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좌익 파쇼 음모론이 훅 가면 저런 꼴 당합니다. 저 고소고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 조심하셔야 돼. 이태원 참사에 관련된 좌익 파쇼 음모론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특히 테네님. 조심하셔야 돼요. 큰일 날 수 있어요. 이렇게 넘어가고, 저는 사우디 거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잘하면 기적이고 삐끗하면 대한민국 경제가 크게 흔들리는 사업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 만들고 반도체, 자동차, 중국어 키운다고 했을 때 유사해요. 괜한 짓 한다고 당대에 얼마나 비난이 많았어요. 이거는 지금 사우디 네옴시티도요, 지금 사업 성공성에 대해서 반신반의, 비판적인 면도 굉장히 많아요. 저게 성공할 리가 없다, 불가능하다, 이런 의견도 굉장히 있습니다. 인터넷 유튜브 찾아보면요, 네옴시티 건설에 대해서 불가능하다 이렇게 설명하는 어떤 유튜브 채널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아요. 이게 쉬운 사업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란 편 쓰면 안 되죠. 쉬운 사업이 결코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에요. 그래서 인드라가 목숨을 걸었다. 이 목숨을 걸지 않으면 이 사업 못합니다. 이거. 사우디 빈살만도 목숨 건 거고, 한국 기업이 이 사우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운을 걸어야 돼요. 구현이 미션 줬기 때문에 좌익파쇼에게 세뇌당하신 분들일지라도 이 건에 대해서는, 사우디 건에 대해서는 지지하셔야 돼요. 이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성렬한 업적이라고 이거 사우디 이거 하면 안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매국노지. 이건 시컨 조컨 간에 이제는 사우디와 같이 가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반쪽민당이라도 정교조는 싫잖아. 똑같은 거예요. 반쪽민당 학부모들도 정교조 자기 아들 딸이 담임 선생이 정교조라면 싫어하잖아. 똑같은 거예요. 반쪽민당 지지해도 이 건은 사우디 건 지지하셔야 돼요. 대한민국 국군이 걸렸어요. 성렬형을 응원하셔야 됩니다. 지명이가 좋다고, 문전비가 좋다고, 반쪽 노면 좋다고, 매국노들이 아무리 좋아도 대한민국이 이 먹고사니즘, 먹고사니즈와 이거 안 하면 망해요. 나라가 망해.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분명할 것은 구규본과 이든영이 주도가 된 거죠. 이든영이 주도가 돼서 룰라 브라질 대통령이 등장한 거고, 성렬형을 임명한 것도 이든영이 추천받아서 구규본이 성렬형을 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겉으로야 성렬형은 자유우파고 브라질 룰라 대통령은 자유좌파지만 차베스나 마두로 같은 애는 좌익 파쇼고, 베네수엘라 노선과 브라질 노선은 완전히 달라요. 저는 룰라 좋아한다고 계속 인드라 블로그 보면 알 수 있죠. 룰라 대통령은 자유좌파입니다. 전 룰라 좋아해요. 그리고 흥미로운 게 구규본이 중남미 개발을 되게 원해요. 근데 중남미 남미 개발을 위해서 이 동아시아의 발전 모델을 자꾸 이렇게 접목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미에 집중적으로 K-팝, 한류를 계속 유포시키는 거고, 그전에는 어떤 노력이 있었냐면 페루 대통령으로 일본계 이런 걸 대통령을 만들었잖아요. 일본계 대통령을. 그래서 그런 거 작업하느라고 페루의 문명을 딱 보니까, 아메리카 인디오 문명을 보니까 이게 조상이 아이누족이더라. 뭐 이런 식으로. 아이누족 떡밥, 아이누 떡밥. 그래서 한국으로 치면은
우리의 조상의 기원은 바이칼 호수 이런 것처럼 좀 페루의 그 시민들은 우리의 조상의 원조는 일본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서 친일본 분위기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페루는 이렇게 친일본 쪽으로 이렇게 딱 분위기 만들어 놨고, 그런 브라질, 원래 브라질도 친일본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많이 브라질에 유학 가가지고 터전을 잡았거든요. 근데 이 브라질이 지금 그 이든영이 대록주 황제가 되면서, 그리고 이든영이 되면서부터 지금 기존의 브라질을 친일본 방식으로 했는데 문제점을 발견한 것 같아요. 친일본식으로 가면 안 되겠다, 브라질.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브라질과 한국을 엮으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한국과 브라질의 친선 축구. 이것뿐이면 또 모르겠는데 갑자기 네이마르가 갑자기 친한류 빠가 돼가지고 막 무슨 에버랜드에서 뭐 이렇게 놀고 막 히살리송 뭐 이런 애들이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들한테 굉장히 해축 팬이고 오랜 축구 팬으로서 이런 거 처음 봤어요. 과거에는 그 아르헨티나하고 일본을 엮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메시가 일본 지하철 타고 막 좋아하는, 그 아르헨티나 메시가 막 가가지고 막 그 친일본 뭐 이런 해가지고 아르헨티나하고 뭐 엮으려고 했는데 아르헨티나 쪽과 일본하고 이렇게 엮는 것도 그렇게 썩 좋은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본 모델이 남미에서는 이 페루 정도만 통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잘 안 통하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일단은 한류를 좀 키우고, 그래서 수리남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괜히 나온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도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왜 하필 수리남인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 영화 딱 보니까 꼭 굳이 수리남이 아니어도 되는데, 수리남을 두고 중국 깡패와의 싸움 이런 거 보면은, 베네수엘라는 중국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닌 제3의 길을 가는 것이 대한민국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대록주 황제와 이든영 쪽 라인에서 생각하는 거 아닌가 뭐 생각을 뭐 이들은 해보는데 아직 확실한 건 아닌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북일본이 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도 남미와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게 자원 외교죠. 이명박 대통령 때 망했다 했던 것들이 대박 났잖아요. 리튬, 포수, 그런 것처럼 남미도 자원 보고예요. 그래서 자원 외교 관점에서 이렇게 우리가 남미도 신경 써주면 믹타 이런 거 있잖아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민경욱 뭐 타로 박사가 대한민국 보수층에 주는 조언, 젊은 층을 끌어들여라. 조직과 선동선동에 능한 종북작파, 그러니까 자이파쇼를 벤치마킹하라. 이건 아니에요. 조직과 선동선동에 능한 자이파쇼를 벤치마킹해라 라는 것은 저는 받아들일 수 없고요. 저런 자이파쇼의 그런 것은 대표적인 예로 그 골룸박, 이 시민단체 이렇게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건 골룸박의 힘이 아니라 국기본의 상극위원회 쪽에서 라인 타고서 골룸박에게 미션 준 겁니다. 골룸박은 애가 들어 볼 때 머리가 나빠요. 혼자서 그런 생각, 그 문어발적 시민단체를 만들 생각이 그런 재주가 못 되는 양반이에요. 그래서 굳이 뭐 그런 거 그냥 인드라 말대로 만들면 돼요. 비스무리하게 만들 필요가, 새로운 혁신이 중요하지. 새로운 어떤 자유우파의 혁신적인 조직을 만들어야지, 어떤 단순히 선동선정, 단순히 1, 2년 만에 끝날 그러한 것들 보지 말고 10년, 20년을 대통령이 바뀌어도 그렇게
나가고 좋아할 수 있는 이런 노선의 어떤 것이 필요하다면은 좀 뭐 김대중 재단, 노무현 반쪽노무현 재단 이런 것처럼 그 이름 앞에 붙이면 안 된다면서. 예. 그래서 이제 철수영은 동그라미 재단인가 뭐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예. 독일 모델이 제일 좋아요. 그런 데는. 근데 구본이 독일 모델을 이렇게 전파시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독일 모델, 정치 모델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나름대로. 아무튼간에 상상력을 발휘해서 해나갈 문제고요. 네. 타라오님 다 좋은데 요거는 받아들이지 못하겠고. 네. 그리고 정말로 국기본이 자유우파를 대한민국에 뿌리를 내리고 싶으면요 미션을 줍니다. 신박한 시민단체, 자유우파 시민단체가 등장해요. 경실련 뭐 이런 거 참여하는데 그다 국기본 미션으로 내려온 애들 이제 한국 애들은 그런 거 상상도 못해요. 그래서 정말로 국기본이 대한민국 발전을 좀 신경 써주려면 자유우파 새로운 어떤 시민단체 조직이 등장합니다. 어영부영한 그런 시민단체 말고 제대로 된 시민단체, 존경받는 시민단체 그런 것들이 나올 필요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경실련 한물 같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연대도 이제는 사라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대착오적이다. 이미 그 시민단체로서의 위상을 잃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별명을 붙여라. 골룸박, 문좀비, 대깨택딱 정수, 반쪽정음, 주명. 자, 어쨌든 그 인천에 사시는 분들, 저는 시간이 없어서 못 가는데 민교 전 의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송도 사무실에 보시면 밥 한 끼 대접한다고 합니다. 인천에 사시는 분들 관심 있으시면 민경 전 의원이 주로 애용하는 게 그 페이스북이니까 페이스북에 잘 남겨주셔가지고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스님께서 김세희 전현재인들아 가세현 구독자, 지금 가세현 구독자 아닙니다. 강영석 구독자도 아니고 김용호 구독자도 아니에요. 1타 3, 그러니까 인들한 3번 3스택 하면 구독 취소해요. 그래서 세 분 다 그렇게 돼서 구독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렇게 얘기했죠. 김세희가 김세희 아버님이 저 MBC 사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김세희의 소원은 정치인이 아니라 그 MBC 사장이에요. 그래서 MBC 기자로 들어간 거고. 그래서 김세희가 MBC 사장 되면 좋죠. 근데 문제는 지금 노스님께서는 김세희 말고 저렇게 MBC 노조와 맞싸울 수 있는 데가 누가 있냐? 김세희 말고 없냐?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뭐하러 MBC 노조하고 싸워요? 싸울 필요 없어요. 저는 MBC 노조, 자유파시 MBC 노조는 상대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하책이에요. 세훈이 형은 변호봉을 건들지 않잖아. 외곽대에 위해서 합법적으로 간다고요. 자유파시 엠밍신 노조는 오히려 김세희가 MBC 방송 사장이 되는 걸 원할걸요. 그럼 대대적으로 이거 또 여론몰이가 가능하거든. 결격 사유가 많은 김세희를 MBC 사장이 시켰다. 이게 말이 되냐? 그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할 겁니까? 저도 동의가 되던데. 저는 엠빙신 노조하고 싸울 필요 없다. 자유파시 엠빙신 노조하고 싸울 필요 없이 민영화하면 돼요. 민영화. 그럼 민영화를 반대하겠다. 걔들이. 엠빙신 노조하고 싸울 필요가 없다니까. 민영화하면 돼요. 그럼 민영화 되기 전까지는 이런 것들의 어떤 큰 뭐가 필요할 텐데
김세희 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 색깔이 별로 없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예, 자유파시 MBC 노조하고 싸울 필요 없고 그냥 민영화만 예? MBC가 시청률도 개판이고 수익성도 없고 수익성 없는 문전비 때 수익성 없는 거에다가 돈 날려먹고 이 책임 뭐냐다. 예. 모든 문제는 국민 세금을 혈세를 펑펑 쓰면서 책임 경영하지 않는 탓이다. 책임 경영하기 위해서는 민영화가 답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예. 인드라는 분명히 하지만 무슨 공기업 민영화 반대합니다. 인드라는. 예. 저는 민영화 논지 아닙니다. 철도 민영화 이런 거 반대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단 하나 한국에서 단 하나 민영화해야 될 것은 언론 쪽은 다 예, 공용할 필요 없어요. 그냥 다 민영화해야 돼. 민영. EBS는 공용 그냥 체제 유지해도 되고 해야 되고 EBS는 교육방송이니까 그거 말고 EBS하고 KBS 말고는 다 민영화해야 돼요. 예. 서울신문 이것도 그냥 다 그냥 알아서 먹고 살라고 민영화 시켜야 돼요. 서울신문도 세금 줄 필요 없다 이거예요. 한국에 지금 중앙 언론이 너무 많아요. 세금 빨아먹는 애들이 많다고. 대기업 수익 빨아먹는 한국의 중앙 일간지가 너무 많아요. 예. 일본의 중앙 언론지가 몇 개나 돼? 몇 명 없어. 미국도 봐요. 그 큰 미국에 일간지가 몇 개나 돼? 없어. 한국만 이렇게 많아. 이게 뭔가 이렇게 많다는 건 건덕지가 있다는 거고 피 빨아먹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는 이 한국의 언론 시스템이 움직이질 않아요. 이 언론 시스템을 만든 누가 한국 최초의 파시적거린 발전노면 때 이상하게 시스템을 만드는 바람에 시장 원리에 역행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한국의 언론이 개판이 된 거 아닙니까? 찌라시판이 된 거 아니에요? 이걸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시장 원리, 한국 언론도 시장 원리대로 미국 시장처럼 세계화시키면 돼요. 그 출발이 민영화입니다. 인드라는 민영화 반대예요. 공기업 민영화는 반대하는데 딱 하나! 자이파스 엠빙신의 민영화만은 찬성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수준 높은 엠빙신이 아닌 과거 MBC 드라마 수준 높았던 MBC 드라마를 다시 시청할 수 있습니다. 팔종노면 문전시대 MBC 드라마 보세요. 개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김세희가 최고위원, 자기 정치할 생각이 없는데 최고위원이 된다. 최고위원이 되면은 뭐 자유공화당과 뭐 합당을 추진하겠다. 뭐 나쁘지 않아요. 예, 그렇게 하시고, 예, 언론계에 힘을 실어주는 것도 적지 않은데 그 전에 예, 그 사죄란 표현은 좀 얘들아 정치인으로서 쓰면 안 되는 거고 완곡하게 얘들아 얘기했잖아. 예? 가세형 구독 취소하기 전에 예? 이근 찾아가서 예? 화해해라. 이렇게 권했는데 안 했, 소식을 못 들었어요. 예. 사비트리님께서는 레드벨벳에게도 사과해라. 그거는 이제 김용호 책임이지. 그건. 예. 그건 김세희한테 물을 수는 없고요. 물론 세 명이서 강용석하고 김세희하고 김용호가 시덕거렸지만 어쨌든 그걸 제공한 건 김용호 쪽이고 김용호는 지금 계속 그런 걸로 박수홍이다 뭐다 해가지고 지금 소송 걸려가지고 예. 그러고 있죠. 김영호는 지금 강용석하고 놀고 있고 그래서 김세희에게 침을 물을 수는 없어요. 제가 볼 때. 인들아 볼 때 딱 하나 이근 건에 대해서만큼은 그거는 김세희가 책임을 져야 된다. 화해해라. 이근 그래서 큰 그림에서 김세희가 MBC 사장이 나중에 지금 민영화될 때 말고 나중에 가서 김세희가 정말 10년 20년 뒤에 MBC 사장이 된다면 그런 길을 위해서는 이근대에게 먼저 와서 좋게 합의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좀 방송할 때 이제 좀 말조심 했으면 좋겠다.
아직은 구독 취소한 걸 예, 재구독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 말씀드리고요. 달라졌다 상황이. 그리고 이제 프리고진 얘가 떴는데 인드라가 얘기 지난 방송에서 휴전 협상이 본격 진행될 것이다. 지난번 9월달 우크라이나 공세 때 그런 얘기했고 푸틴은 끝났다. 그때 국유분이 아직 언론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지만 후임자를 대장한 것 같다. 아직 올라오지 않았지만 때가 되면 떠오를 것이다 했는데 일단 프리고진이 나왔죠. 프리고진이 될지 안 될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인드라가 이런 전망을 했죠. 새 후임자로 여러 포지션 인물들이 있겠지만 누군지 모르나 우익 강경파 인물이 후임자로 낙점될 것이다. 그것이 지금 현재 국제 정세의 가장 합리적이거든요.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잊지 말을 게 우크라이나는 전쟁 후에 휴전협정 뒤에 제2의 대연민국이 된다. 세계 인류를 위해서 우크라이나인들이 큰 희생을 치렀기 때문에 제2의 대한민국이 될 자격을 갖췄고요. 동유럽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이고 그다음 우크라이나판 마샤 플랜이 가동될 것으로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젤렌스키나 우크라이나인들은 크림반도와 돈바스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양보하는 것이 싫겠지만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그 전까지 휴전 협상될 때까지 치열하게 해서 땅 따먹기 열심히 하셔가지고 대부분의 땅을 수복하길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고 젤렌스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인들은 언제나 인들은 지지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조지 마샬 같은 인물이 있어야 되지 않냐고 텐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예요. 아까 얘기했죠. 저는 이래가지고 이제 텐님께서 오해하셨나봐요. 인드라가 텐님을 미워한다고 생각했대요. 오해가 풀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유튜브 채널을 우선시하겠지 정보를 우선시하지 않는다. 그리고 저는 어지간하면 이웃분들이 추천하시면요 일단 가서 봐요. 일단 가서 보시고 보고 또 일단 구독도 하고 그래요 저는. 근데 이제 영 아니다 싶으면 처음 볼 때부터 영 아니다 싶으면 일단은 구독도 안 하고 그냥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채널은 인드라가 예전에 구독했던 채널인데 뭔가 공신력에 제 입장에서 공신력에 큰 문제가 결격 사유로 보여가지고 구독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안 하는 거고요. 무슨 뭐 초점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무슨 뭐 인드라가 뭐 이렇게 비판할 때 인드라가 좀 세게 얘기하다 보니까 본인 자신들에게 어떤 하는 비판으로 오해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저는 사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저 공과 사가 분명한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내가 비판하더라도 예를 들면 지명이 아까 얘기했던 지명이는 막 지명이는 지명이대로 하지만 이번에 무슨 뭐 금투세 뭐 유해 지 살려고 포퓰리즘 때문에 살려는 거지만 어쨌든 잘해봐라 이렇게 딱 얘기하잖아요. 딱 공과 사 이런 거 딱 공과를 분명하게 하는 입장이어가지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거를 뭐 이렇게 뭘 비판한다고 뭐 한국 사람들은 많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오해하시는 것 같더라고. 날 싫어하는구나. 응? 날 엿먹이기 위한 어떤 작전을 쓰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좀 그럴 때는 한국인으로 50여 년은 살았지만 10대 때부터 항상 이걸 느꼈습니다. 나하고 왜 이렇게 한국인들 상당수는 왜 인드라 사고방식과 다르지?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요즘 들어와서 인드라가 그래도 50년 살다 보니까 그만의 어떤 경험이 생겼고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이 정도지 10대 때부터 인드라는 도대체 왜 한국인들은 이렇게 사고하는 방식이 이렇지? 왜 이렇게 나와 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은 다 오른손잡이고 나만 왼손잡이여서 이런가? 그런 쓸데없는 생각
그러면서 수십 년을 살아왔어요, 저는 진짜로. 예. 조금은 여러분들 인드라하고 오랫동안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인드라가 조금 사고방식이 다르잖아요. 예, 좀 다릅니다. 예.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드라가 어쨌든 뭐 뒤끝은 없어요, 여러분. 예,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렇고요. 그래서 마시얼을 이제 테니님께서 좋게 얘기하시니까 마시얼 위키피디아를 찾아보시면 이게 더 위키피디아가 훨씬 정확해요. 노벨 평화상 받았고요. 마시얼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은 성공의 신자였다고 농담했는데 이 성공의 신자라는 의미는 뭐죠? 1941년에 조지 마시얼 장군은 프리메이슨이 되었습니다. 이 1941년이 또 중요한 게 데이비드 록펠러가 버트란트 러셀 당대 구별 황제의 부름을 받아서 유학 갔어요. 네. 런던 정경대에 유학 갔습니다. 데이비드 록펠러가 유학 갔다 와서 버트란트 러셀 당대 황제한테 딱 눈도장 찍고 들어와서 미국으로 돌아와서 데이비드 록펠러가 뭘 했습니까? 바로 CFR을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1940년대 이전의 CFR은 그저 총독부였어요. 좀 심하게 말해서 영국의 총독부, 영국의 총독부가 CFR이었습니다. 근데 그 위상이 변화되기 시작한 시기가 1940년대부터고 CFR의 록펠러 형제 재단과 또 포드 재단인가 카네기 재단 같은가 이러한 재단이 CFR에 자금을 주고 키우면서 비로소 1940년대 뭐가 생기죠? CIA가 생기고 냉전 만들어지고 트루먼 대통령도 프리메이슨이죠. 뭐 프랭클 루즈벨트도 프리메이슨이지만 프리메이슨들이 미국 정치계를 주도하기 시작했다 이거죠. 뭐 그 이전에도 프리메이슨 인물들이 많았지만 미국 대통령 중에 완전히 달라졌다 이거죠. 그 전까지는 거의 그냥 당시에도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미국 정치인과 미국 그 기업인이 주도해서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1940년대부터 달라졌다 이거죠. 그걸 여러분도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 마샬이 1941년에 프리메이슨이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부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메가더 장군도 프리메이슨이잖아요. 그래서 마샬이 메가더 장군 해임 사태 때 마샬이 신중한 입장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윗선에게 물어봤겠죠. 마샬이 메가더가 내 친구인데 우리 형제인데 왜 자릅니까? 그러니까 필요하다. 그렇군요. 그리고 마샬이 딱 그 얘기 듣고 다음날 메가더 자릅시다. 이렇게 된 겁니다. 한국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마샬 장군은 고맙게 얘기했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제 국공합작 때도 갔죠. 그건 내가 구건노 관점에서 얘기했죠. 국유본이 모택동 장제스를 버리고 모택동한테 힘을 실어줬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전쟁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로 모택동을 선택한 겁니다. 국유본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마샬 장군은 이 정도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분이 유명해진 게 마샬 플랜이잖아요. 이 마샬 이분은 경제 전문가가 아니에요. 군사 전략가죠. 근데 굳이
마샤 플랜으로 한 건 왜일까요? 트루먼 플랜이라, 그러니까 트루먼 플랜으로 제안하지 않았대. 트루먼이 거절했대잖아요. 예. 왜일까요? 당연하죠. 예. 트루먼이라면 미국 대통령 플랜이잖아요. 그럼 그 이미지가, 예, 독일에서 반발할 여지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마샬은, 예, 그런 정치색이 엷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 오히려 마샬 플랜이라는 이름이 더 현명했던 거죠. 그럼 마샬 플랜은 마샬이 만들었나? 아니지. 그리고 인드라 강조했던 모겐소 계획과 마샬, 이 차이는 뭐냐? 모겐소는 친소 유대인이죠. 예. 모겐소도 프리메이슨 했나? 하여튼 간에 강경파, 예. 그리고 빅토 로스차일드 쪽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반면에 마샬은 어떤 입장이냐면 이스라엘 건국에 반대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마샬의 입장이 분명하죠. 빅토 로스차일드 편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건국을 주도했던 것은 파리 로스차일드죠. 이런 점에서 마샬은 딱 결이 달랐다. 빅토 로스차일드 편이 아니었다. 그럼 누구 편이냐? 버트란트 러셀파. 그러니까 성공해. 이런 얘기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샬은 영국이냐 미국이냐 할 때는 미국이었다. 그래서 처칠이 프리메슨 아닙니까? 같은 프리메슨인데, 예? 처칠은 영국의 이익을, 그러니까 각국의 프리메슨들은 각국을 위해서 싸우거든요. 마샬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프리메슨이 된 거고, 처칠은 영국의 이익을 위해서 프리메슨이 된 거죠. 예.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프리메슨을 이해하시는데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인드란 분명히 얘기했지만 프리메슨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드란 프리메슨을 지지하고, 일루미나티에 대해서는 자이파시와 위파시의 원천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프리메슨이 자유우파고 자유좌파예요. 프리메슨 자유, 그래서 인들어가 자유좌파, 자유우파. 그래서 성녀령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성녀령이 프리메슨인가요? 요즘 많이 무슨 회의마다 계속 이야기하는 게, 말씀하시는 게 뭐죠? 자유와 연대. 연대라는 표현은 이제 과거 9번 책사했던 브레진스키가 애용했던 게 연대거든요. 자유와 연대, 자유와 형제. 이건 딱 프리메슨 아니야? 예? 자유, 프리, 메이슨, 형제단, 자유 형제단. 자, 또 이 얘기 듣고 또 막, 성녀력은 프리메슨의 무슨 뭐 저기 뭐야 하수인이다, 또 이렇게 또 유튜브에서 또 음모론, F등급 음모론이 나올 수도 있겠네. 자, 넘어가고요. 아무튼 이제 이전에 이런 했는데 인드라가 모이겐스 계획 같은 거에서 2013년에 정보 부족으로 베어링 가문, 러셀 가문 동향, 데이비드 록펠러 동향을 놓쳐서 이걸 다 빅토 로스차일드로 툭 쳤어요. 그래서 이건 시간이 없어서 오늘 2시 넘어갔기 때문에,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시간 나면. 자, 여기까지입니다. 2시네요, 여러분. 아, 이것도 청소하고 그러는데 2-3시간 걸릴 텐데.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토요일이라고 막혔네. 다 주무실 것 같아요. 19분이 생방 보시는데 다 주무실 것 같아요. 몇 분 빼고. 자, 안 자고 있으신 분들 인사 나누고 우리 정리합시다. 카시안님 고맙습니다. 네, 화랑님 고맙습니다. 3시간. 무바연님 고맙습니다. 다크서클님 고맙습니다. 네, 모두 분들 좋은 밤 되시고요. 좋은 꿈 꾸시기 바랍니다. 인드라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희망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큰 낙담, 너무 큰 어떤 주체 못할 어떤 그런 어떤 꿈들보다, 헛된 꿈은 보다는 실적인 꿈을 가지고 노력하는 자만이 그 스리랑카 그 부자처럼 된다. 그래서 인드라는 저분 되게 스리랑카 그 부자는 되게 부지런하잖아. 인드라도 어떨 땐 부지런한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에너지 끈질기면은 있는데 그렇게 부자 되려고 노력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자 본능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대신에 저는 이렇게 방송을 3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이런 끈기는 있잖아요. 열정이 있다고. 저는 이런 방송은 12시간 내내 24시간 할 자신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냥 이재능으로 타고난 거야. 이게 좋아. 그냥 저는 24시간 내내 이렇게 방송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타고난 대로 저는 살다가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사람이고 매일매일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맞으세요. 그렇습니다. 선생 재질 맞아요. 제가 부자가 꿈인 사람들은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제 주변에 만나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맞아요. 인드라는 부자가 꿈이 아니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